요즘 AI 시대 오면서 직업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난감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꼭 이 질문을 공포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AI에게 밀려나는 쪽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쪽이 될 수도. 이제 중요한 건 파괴를 당하느냐의 문제보단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방향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요즘 일자리가 부족하고 말이 많죠. 일하던 사람들도 나간다고.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AI 때문 아니냐? AI 때문에 사람들 다 자르는 거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일을 대신해서 그렇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말들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AI가 갑자기 등장해서 밀어낸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사람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회사가 바뀌고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AI는 그 변화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 계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 데이터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느끼던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불안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2025년 기준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오히려 10% 감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가 돈을 자연스러웠지만 벌면 사람을 더 뽑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안 뽑는 게 아니라 사람 없이도 돈을 벌 수 놓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기에 조직 구조 자체의 변화도 겹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의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기업 내 약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중간 관리직 비중이 조직이 수평적으로 바뀐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허리 역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던 층이 빠르게 얇아지고 보고 체계 정리 상당 부분 대신합니다. 이제 AI와 시스템이 일정 조율 같은 업무는 단순 의사결정, 그 결과 과장, 차장, 부장 급에게 실무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역할은 점점 문제는 이 전환 속도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대체한다기보다 AI가 사람을 통째로 일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45년 하반기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기획, 분석, 마케팅 같은 이상 향상됐습니다. 인당 생산성이 평균 35%. 전문 직무에서도 AI 도입 이후 이 말은 세 사람이 나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쓰는 한 사람이 처리할 하던 일을 AI를 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단순합니다. 3명의 평범한 직원보다 1명을 선호하게 됩니다. AI를 다루는 고효율 인력, 이 과정에서 남는 2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희망퇴직 연령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근 히철 2년 사이 금융권 10년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상이 만 40세 혹은 근속,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 IT 업계뿐 아니라 제조, 정년을 바라보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공식은 동시에 공채는 급격히 줄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용의 80% 이상을 수시 채용이 회사는 사람을 키워서 쓰는 조직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술을 가진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쓰는 구조로 그래서 요즘 느껴지는 불안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던 현실에 대한 감각에 가깝습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닌데 구조가 바뀌면서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없습니다.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밖에. 계신 연령대에서 이 변화가 신입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위치. 아직은 회사에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언제든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각.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묘한 분위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보려는 겁니다. 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AI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회사와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변화 속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생기는지를 하나씩, 왜 이런 체감이, 이것만 이해해도 막연한 불안은 꽤 줄어듭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이 라는 점은 분명해지기 때문. 개인의 문제는 아니.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회사가 정말 사람을 줄이려고 작정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과민하게 느끼는 걸까?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회사가 지금 사람을 예전처럼 열심히 했는가?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단순하고 냉정한 오래 다녔는가보다 요즘 회사들이 가장 꺼리는 아니라 고정입니다. 단어는 의외로 사람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확정돼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을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봅니다. 예전에는 정규직을 뽑아 오래 데리고 가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줄일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인건비를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로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평생 월급을 줘야 하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나 부분 고용 전문가 활용을 전년 대비 40% 이상 늘렸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0년 차 정규직 한 명보다 특정 과제를 해결할 전문가와 6개월 계약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건비의 변동비화 전략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관리 업무의 성격입니다. 예전 중간 관리자의 핵심 역할은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일정을 조율하고 위아래를 연결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영역이 지금 가장 빠르게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신 ERP 시스템은 AI가 각 팀원의 업무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고 어디서 일이 막히는지까지 예측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간 관리자의 업무 중 약 55-60%가 이미 기술로 대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의 의도입니다. 회사가 관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험 많은 관리자가 필요했던 정보 전달과 조율 업무를 이제는 슬랙이나 노션 같은 도구의 AI 기능이 더 정확하게 해냅니다. 이 변화 앞에서 관리 업무만 해오던 사람의 자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간다 같은 정성적인 평가가 통했지만 지금은 숫자로 계산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70% 이상이 피플 애널리틱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개별 직원이 회사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수치로 환산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평판보다 숫자로 증명된 기여도가 인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이 정밀해질수록 특정 구간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연봉은 높지만 수익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보통 차장, 부장급에서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계산기가 정교해지면서 예전에는 감으로 넘어가던 영역이 데이터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구간을 정리라기보다 최적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급여 체계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급여가 오르던 구조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직무급제가 중경기업 이상에서 이미 60%를 넘겼습니다.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된 겁니다. 조직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결제 단계는 줄고 조직은 평평해졌습니다. 2025년 이후 신설되는 조직들의 평균 결제 라인은 사원, 팀장, 본부장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중간에 검토와 승인만 담당하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그 역할을 주로 해오던 시니어 관리직의 존재 이유도 함께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가르치는 비용보다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비용이 더 싸졌다는 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기존 직원을 AI 시대에 맞게 재교육하는 비용보다 이미 기술을 갖춘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이 약 1.5배 저렴합니다. 여기에 은퇴자나 희망퇴직자를 프로젝트 단위로 연결해주는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시장까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정규직으로 안고 갈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법칙이 보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사람을 오래 보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만 필요한 기간 동안 쓰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불안의 정체입니다. 개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계산 방식이 바뀐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다음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AI는 범인이 아니라 결정을 눌러버린 버튼이다. 요즘 회사에서 벌어지는 구조 조정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AI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AI가 완전히 대체했다는 사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 모순 때문에 댓글이 갈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AI는 핑계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AI가 다 바꿨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단 이유가 다릅니다. 먼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부터 짚어보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AI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2025년 글로벌 기업 인사 보고서를 보면 AI 도입을 이유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 중 실제로 해당 직무의 AI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 곳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AI는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줄이려던 인력을 정당화해주는 방패로 쓰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AI 워싱입니다. 그래서 AI는 핑계다라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꽤 정확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실제로 아무 영향도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이렇게 빠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전면 대체가 아니라 부분 자동화입니다. AI가 업무의 100%를 가져가지 않아도 30%만 가져가면 구조는 무너집니다. 10명이 하던 팀이 2분명으로도 돌아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이 끝난 겁니다. AI가 누군가를 직접 밀어낸 게 아니라 AI 때문에 남는 사람이 생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AI가 다 바꿨다는 공포의 실체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왜 이런 선택이 이렇게 빨라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성능 AI 에이전트의 월 구독료는 수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숙련된 중간 관리자 1명의 고정비는 연봉, 퇴직금, 복지까지 합치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AI가 완벽하지 않아도 80% 성능을 1% 비용으로 낼 수 있다면 회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AI는 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여기에 환경이 겹쳤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은 숨이 막히는 이자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AI는 비용 절감의 치트키처럼 등장했습니다. AI가 없었어도 구조조정은 언젠가 일어났겠지만 AI 때문에 그 속도가 몇 배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AI는 원인이 아니라 가속기입니다. 또 하나의 압박은 투자자 쪽에서 옵니다. 요즘 시장은 매출 규모보다
사람 한 명이 얼마를 벌어오는지를 봅니다. 인당 생산성이 올라간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조직이 무거워 보이면 바로 점수를 깎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우리는 AI로 효율화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여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력 감축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성과가 됩니다. 이때 AI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쌓아둔 비효율, 불필요한 조직, 애매한 직무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청소 도구가 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AI 전환이나 디지털 혁신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에게는 비극이지만 조직은 이를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숙련도의 가치가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도구 덕분에 신입사원이 10년차 베테랑에 기획 초안을 몇 분 만에 따라옵니다. 베테랑기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숙련도의 희소성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회사는 비싼 경험치를 유지할 이유를 잃습니다. 이것이 AI가 촉발한 가장 잔인한 가치 하락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구조조정의 핑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판을 바꾼 기술이기도 합니다. AI는 원인이 아니라 결정을 앞당긴 촉매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분노의 방향은 사라지고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같은 구조 안에서도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먼저 밀려날까? 이제는 세대별로 전략이 갈린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회사가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무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사람을 부품으로 고정해두는 조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필요할 때 조립하고 일이 끝나면 분리할 수 있는 모듈형 인력입니다. 이 변화는 특정 세대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구조 변화가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발선이 아니라 현재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최적의 대응이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먼저 고용 방식부터 달라졌습니다. 2016년 기준 기업 채용 시장에서 프로젝트 기반 전문가, 계약이 정규직 채용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결과물만 사고 싶어 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도나 근속 연수가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숙련도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의 경험이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경험의 상당 부분을 AI가 빠르게 모방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새로운 도구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성과로 연결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경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험이 자동으로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직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회사들은 더 이상 큰 고정 조직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생기면 인력이 모였다가 일이 끝나면 흩어지는 이른바 배원계 조직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울타리가 아니라 정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호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시 조립될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구조 위에서 세대별로 상황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30세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분산된 위치에 있습니다. 첫 직장을 안식처로 인식하면 위험해집니다. 대신 첫 직장은 이력 생성기에 가깝습니다. 회사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직에서 수행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무엇을 개선했는가입니다. 이 세대에게 회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40대 중간 연차는 가장 혼란스러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관리 경험은 많지만 그 관리가 결과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사 밖에서 설명 가능한 역할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조직 내 직함은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실무와 연결된 역할은 회사 밖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가 향후 선택지를 크게 가릅니다.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또 다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경험 자체를 강조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무가치해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험이 조언 형태로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시장에서는 조언보다 문제를 줄여주는 솔루션을 원합니다. 경험을 역할과 결과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정규직 자리에 집착하기보다 여러 조직에 필요한 순간 참여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도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의 사다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입구와 통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인식,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은 분노에서 판단으로 이동합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 전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회사 중심 사고에 머무를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역할과 결과 중심으로 자신을 재정의할수록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